수열이라는 단어는 앞에 보시면 세 개로 되어 있고요. 아마 오늘 요거 다는 못할 거고 요 중에 한 3분의 2 정도 하고요. 남은 거랑 이제 요거 조금 내일 하고요.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마지막 날 조금은 여유 있게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일은 조금 바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이라는 걸 좀 배워볼 텐데 뭐 수열이 뭔지 여기 써 있긴 하거든요. 뭐 짧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이름이 수열이잖아. 숫자를 나열했다라는 소리예요. 숫자의 나열을 그냥 수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숫자의 나열이 있어. 그 다음에 뭐 올 것 같아요? 11이 오겠죠? 약간 IQ 테스트 비슷한 거야. 그 다음에 13이 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야. 1이 오고요. 2가 왔어. 4가 왔어. 8이 왔어. 그 다음에 뭐 와요? 뜨죠? 뭐 얘가 올 거라는 게 대충 감이 오잖아. 그지? 그 다음에 32가 오겠지. 이렇게 생긴 느낌이 좀 오죠? 요거야. 그 다음에 5가 왔어요. 그 다음에 9가 왔어요. 5가 왔어요. 그 다음에 뭐 올 것 같아요? 6. 그 다음 뭐 올 것 같아요? 6. 그 다음 뭐 올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 당연히 모르지. 나밖에 몰라요. 이게 내 전화번호니까 나밖에 모르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숫자가 나열되어 있으면 그건 다 수열이야. 근데 마지막에 있는 내 전화번호 같은 건 나 다 까지 않았지?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런 숫자의 나열은 규칙이 뭔지 모르겠죠? 이런 애들은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 안 해도 규칙이 뭔지 대충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 아, 이 식 커져가고 있네. 이 식 곱해가고 있네. 이렇게 규칙이 뭔지 대충 보인단 말이야. 규칙이 없는 나열은 우리가 배울 이유가 전혀 없지. 그지? 이 써있는 숫자의 나열을 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그래서 규칙이 뭔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 얘기하는 거야. 가능하면 그 규칙을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더 좋고 식으로 나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다음에 누가 오는지 정도는 유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규칙을 파악하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을 보고 그 규칙을 파악해서 다음에 누가 오는지 혹은 10번째 누가 오는지 100번째 누가 오는지 이거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라고. 오케이? 네, 그래서 그게 수열이라는 단원의 첫 번째 목표고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목표가 있는데 우리 아까 봤을 때 두 번째 단원이 수열의 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열되다 보면 10번째 있는 게 누구인지 찾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나열했을 때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다 더하면 얼마인지 찾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수열이라는 단원의 가장 큰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숫자의 나열 중에 이제 요 녀석들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단한 녀석들이고 그래서 얘는 아예 이름이 있거든요. 요렇게 생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차이가 동등한 수열이다 그런 소리예요.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숫자 사이사이의 차이들이 항상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고 책에선 이 등차 수열의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정한 숫자를 더하면서 진행돼. 물론 그 숫자는 얘처럼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뭐 꼭 정수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겠지. 그렇지? 근데 어쨌든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진행되는 수열. 이렇게 생긴 녀석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우리 여기 써 있는 숫자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불러요. 항.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부르거든요. 지금 저 수열에서 첫 번째 항은 1이겠죠? 두 번째 항은 3이고요. 이 수열의 일곱 번째 항이 누구야? 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라는 의미로 어떻게 쓰냐면 A라는 수열에 아래 첨자로 1 이렇게 씁니다. 이게 A1 첫 번째 항이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일곱 번째 항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등차 수열에서는 차이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공통된 차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더해지는 숫자 얘를 공차라고 부르는데 공통된 차이
알파벳으로 보통 D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등차 수열의 경우엔 첫 번째 항, 그 첫 번째 항이라는 네 글자도 귀찮아서 초항이라고 많이 불러요. 초항은 1이에요. 공차는 2라는 걸 알 수 있죠. 1에서 3 될 때 2씩 커져갔으니까, 그지? 그래서 공차가 2인 녀석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 수열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려면 첫 번째 항이 1인데 거기서부터 2씩 더하면서 진행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봐.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하나를 더해서 만들었고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 더해서 만들었거든.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또 하나 더해서 만든 거잖아. 그럼 네 번째 항 입장에선 첫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쳤을 때 공차를 몇 개 더한 거야? 3개 더한 거다. 그죠? 눈에 보이잖아. 네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하나, 둘, 3개 더해서 네 번째 항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일곱 번째 항은 어때? 첫 번째 항부터 출발해서 공차를 6개 더해서 만들었겠다. 그죠? 그럼 다 나열해 보지 않아도 10번째 항이 누구일지는 알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10번째 항은 어떻게 생각했어? 첫 번째 항에서 출발해서 공차를 9개 더해서 만들었겠죠. 하나씩 적게 만들고 있는 건 보이죠? 첫 번째 항이 지금 이 수열에서 얼마였냐면 1이었고요. 공차가 2인 거 알았잖아. 9 곱하기 2. 그러니까 19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번째 항이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도 보면 요 A1을 요쪽으로 넘기면 A10에서 A1을 빼봐. 그럼 9칸 차이 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공차가 9개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규칙이 생겼다고 보면 우리가 7번째, 10번째, 20번째, 100번째도 다 같은 방식으로 오는 녀석을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미지수로 놔둘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몇 번째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걸 n번째 오는 녀석이다 라는 의미로 아래 첨자에 n이라고 쓰고요. 그럼 요 n에다가 이제 10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지. 7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고. 그치? an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다? 첫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해서 공차를 n-1개 더해서 만들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녀석이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정리를 싹 해보면 2n-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7 집어넣으면 13 나오잖아요. 10 집어넣으면 19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미리 정리해둘 수가 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을 보고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수열 AN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수열 단원의 두 개의 목표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일반항 찾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나열된 숫자의 규칙을 파악해서 다음에 누가 오는지를 파악하는 거. 그게 기초적인 목표인데 가능하다면 그 규칙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그거 하고 있는 거라고. 1에서 출발해서 2씩 커져가는 녀석이야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10번째 오고 20번째 오고 100번째 오는 건 여기다가 10 넣고 20 넣고 100 집어넣으면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을 보면 이거 찾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계속 할 이야기라서 미리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수열이라는 건 가능하면 일반항을 찾으면 좋은데 일반항은 이제 n번째라고 해서 an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이 n에다가는 보시는 것처럼 1, 2, 3, 4 이런 자연수만 넣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항이 이거고 두 번째 항이 이거니까 그럼 1.5번째 항은 2냐 이런 건 없다는 거야. 숫자들을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누구고 두 번째가 누구고만 있는 거지 사이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일반항이라면서 이렇게 찾았는데 요 n에다가는 항상 자연수밖에 못 넣는다고. 그래도 좀 재미없는 책에는 수열이라는 건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거든요.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한대. 1, 2, 3, 4, 5 이런 것만 넣을 수 있는 함수라고. 1차 함수잖아. 그지? 등차 수열 an도 n에 관한 1차 함수인데 이 n 자리에 자연수밖에 못 넣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아무튼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해서 공차를 n-1개 더해서 만든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건 등차에서만 통하는 거야. A하고 N하고 D 중에 주인공 누구였다고요? 저 중에 주인공 변수는 누구야? N이지 N. 그지? N번째가 중요한 거잖아. 10번째가 누구니? 20번째가 누구니니까 우리는 N을 변수로 할 거라고. N에다 내가 원하는 숫자를 대입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녀석 N을 주인공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D 곱하기 N 더하기 A-T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이제 별로 중요한 거 아니어서 그냥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중요한 것보다 N에 관한 1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겠구나. N 앞에 있는 게 공차겠구나. 라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볼게. 책에 있는 거 하나 볼까? 책에 있는 걸로 예를 들어보면 3, 9, 15, 21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 있대요. 그럼 이걸 쳐다보면 요거 6을 더했네. 여기도 6을 더했고 여기도 6을 더했으니까 그 다음에도 6을 더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걸 쳐다보니까 어때? 차이가 다 똑같죠?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우리 눈치를 채는 거고 일반항 AN 찾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 첫 번째 항 3에다가 공차 6을 n-1개 더해서 만들 거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요. 정리해보면 누가 된다고요? 6n-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4 집어넣어 보면 요 녀석 나오는 거잖아. 5 집어넣으면 27이 나오니까 원하는 숫자 만들어진 거잖아. 그지? 요 식을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찾는 거예요. n 앞에 6이 붙어 있죠. 이 6은 어디서 온 거냐면 공차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숫자를 나열했어. n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한 칸씩 뒤로 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그지? n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숫자는 6씩 커지는 거예요. 마치 직선으로 따지면 기울기 같은 거잖아. 그지? n이 1씩 커질 때마다 6씩 커진다. 그 얘기니까 요 녀석이 공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n에다 1 집어넣으면 나오는 숫자가 첫 번째 항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랑 공차가 누구인지 식을 쳐다보고도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등차 수열이라는 건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좀 이따 보면서 나오겠지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라던가 등차 수열이 누구인지 찾아라 뭐 이런 거 나오면 첫 번째 항이 누구인지 얼마인지 공차가 얼마인지 이거 두 개만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거 두 개를 찾으면 일반항이 완성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을 쳐다보고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AN이 마이너스 2n 더하기 5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걸 쳐다보고도 이게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초항이 얼마? 3이겠지. 초항은 1 집어넣은 게 초항.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2다 그런 이야기라고. n이 1씩 커질 때마다 마이너스 2씩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씩 커진다는 건 2씩 작아진다는 이야기겠죠. 실제로 나열을 해봐도 A1은 3이고요. A2는 1이잖아요. A3는 마이너스 1이고 A4는 마이너스 3이잖아.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 그지? 마이너스 2씩 더하고 있는 중이니까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되죠? 그래서 요게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거예요. 등차 중앙 어디 갔지? 가기 전에 그러면 예제들이 있으니까 예제를 보고 갑시다. 우리 수열 처음 하는 거니까요. 감을 좀 잡아야 해서 더 얘기하기 전에 문제 몇 개 풀어보고 갈게요. (422번에) 1번이 방금 찾은 일반항이라는 거고요. 2번 보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4야. 초항이 마이너스 2다. 그죠? 공차 얼마야? 마이너스 4다. 그치? 그럼 자, AN은 마이너스 2 더하기 n-1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 좀 익숙해지시면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이렇게 쓰는데 조금 익숙해지면
미안해. 익숙해지면 공차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마이너스 4n이라고 출발을 해야 돼요. 어차피 n 앞에 공차 지워버렸네. n 앞에 공차가 올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마치 초항이 마이너스 4처럼 생겼잖아. 근데 원래 초항은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뒤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의 일반항 AN을 구한 게 되더라. 물론 얘 정리해도 이거랑 당연히 똑같은 거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거보다는 결국 우리가 하려는 건 AN을 찾아서 10번째, 20번째, 30번째가 누가 오는지를 찾으려면 n에다 숫자를 넣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모양새보단 이렇게 생긴 모양새가 산수하기 좀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새를 찾을 거니까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424번 보자마자 등차 수열임을 보이고 이건 뭐 나열해보면 나오는 거니까요. 이거 보자마자 알아야 돼. 초항이 얼마? 초항이 얼마? n에 1 집어넣은 게 초항이야. n에 0 집어넣은 게 아니고 1 집어넣은 게 초항이니까 7이에요. 공차 얼마? 4죠. n 앞에 있는 게 공차니까 n이 1씩 커질 때마다 4씩 커질 거니까. 그지? 다섯 번째 항이 3이고 10번째 항이 13인 등차 수열이 있대. 이 수열의 20번째 항을 구하래. 그럼 얘도 가능하면 일반항 구하면 좋겠다. 그지? 일반항 구해서 20 딱 대입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일반항을 구하려면 첫 번째 항이랑 공차를 찾아야 돼요. 그 두 개가 있어야 AN이 구해지잖아. 그런데 주어진 힌트는 뭐냐면 다섯 번째 항이야. 10번째 항이고. 그럼 다섯 번째 항이라는 건 우리 보통 초항을 A로 많이 쓰고요. 그냥 A라고만 써. A1도 귀찮아서 그냥 A 이렇게 쓴다고. 공차는 D라고 쓰기로 했잖아요. 그럼 다섯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더한 거야? 4개 더한 거겠죠. 그치? 이게 지금 3이라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10번째 항이래. A10.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9개 더해서 만든 게 13이다. 그 얘기겠다. 그죠? 그럼 둘이 연립하면 A랑 D가 나오겠네. 그지? 둘이 빼보면 D는 2고 A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5고 공차가 2인 녀석이야. 물어보는 건 20번째 항이래. 그럼 얘는 원래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19개를 더해서 만들 거니까 A하고 D 집어넣어서 그냥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약간만 머리를 좀 더 써볼까요? 이건 진짜 그냥 A랑 D 가지고 푸는 건데 조금만 잔머리 굴려봐. 다섯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까지 가려면 공차를 몇 개 더 더해야 돼요? 5개를 더 더해야 돼. 그지? 그 공차 5개에 해당하는 값이 10이란 소리예요. 이해되죠? 구하라고 한 건 20번째거든. 그럼 10번째 항에서 20번째 항까지는 공차 몇 개 더해야 돼? 10개 더해야 돼. 공차 5개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였다고? 10이었다고. 그지? 공차 10개 몇 개겠어요? 얼마겠어요? 20이겠죠. 여기다 20을 더하면 답이 될 거라고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초항이랑 공차를 찾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긴 한데 꼭 이거를 다 찾아야 답이 나오냐 그게 아니라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조망을 좀 해보자면 요거 공차 5개가 10이라는 소리인데 공차 10개 더 더하라는 이야기니까 여기다 20을 더하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도 금방 찾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약간 머리를 써보시면 답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428번 세 번째 항이랑 8번째 항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요.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래요. 그럼 자, 세 번째 항이랑 8번째 항이 세 번째 항이라는 건 역시나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2개 더한 거고요. 8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7개 더한 녀석인데 얘네들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뭐 하고 싶어져?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개의 숫자가 있어. 뭐 하고 싶어져? 둘이 더해야지.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빵이지. 빵이지.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봤는데 3이랑 3이잖아. 10이랑 마이너스 10이고. 그지? 얘랑 얘랑 둘이 더하면 얼마라고? 빵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아하, 2a 더하기 9d가 0이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하나가 찾아지죠. 그 다음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에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4개를 더할 건데 이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예요. 그 소리겠다. 그죠? 그럼 또 얘도 얘하고 연립하면 a랑 d가 나오겠지. 그지? 그거 뭐 첫 번째 항이랑 공차 찾으세요니까 a랑 d 찾으세요. 그 얘기네요. 되죠? 이건 좀 중요한 문제인데 뒤에 가서도 나올 거라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뒤에 가서도 나오는 녀석이어서 잠깐 눈여겨보고 가자면 첫 번째 항이 4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게 몇 번째 항이냐입니다. 그럼 40부터 30 계속 빼가지고 손가락으로 세는 건 너무 초딩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고 싶어? 일반항이라는 걸 찾으면 된다고. an. 걔가 0보다 작아지는 자연수 n이 얼마인지를 찾자 그런 이야기라고요. 자, 첫 번째 항이 4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 an 찾으러 가보면 바로 가보면 어쩌고 저쩌고 n 어쩌고 저쩌고 얼마야? n 앞에 누가 와야 돼요? 얘가 와야지 공차. 그지? 마이너스 3n 뒤에 숫자 뭐 오게? 그지? 40 아니야? 43이 오는 거야. 왜? 1 넣어서 40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뒤에 43 이렇게 생긴 녀석이 와야 된다고요. 오고 있죠? 아 물론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했어요. 이렇게 계산해도 돼. 어차피 그 정리해서 얘 만들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금방 찾으면 좋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an이라는 거고 하고 싶은 건 뭐래? 얘가 처음으로 음수되는 거. 얘가 0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자연수 n 찾으세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죠? 적당한 거 넣어보면 되겠죠? 막 무슨 3분의 43 막, 야, 그거 하지 말고. n에 대충 얼마 넣으면 되는지 이렇게 찍어보면 되지. 그죠? 그거 가지고 찾아보시면 n이 15다 이렇게 나오겠죠? 부등식 푸는 거니까. 해보시고. 밑에. 숫자 2개가 있대요. 9랑 24. 요 사이에 숫자 4개 넣어서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만들 거래. 그럼 자, 9가 있고요. A1, A2. 이런 식으로 숫자를 끼워 넣어서 전체적으로 다 등차 수열이 되게 한다는 거지. 물론 이걸 내가 편의상 A1, A2, A3, A4라고 썼는데 그럼 얘는 0번 짱인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0번 짱이라는 건 없어. 그냥 쓰다 보니 그냥 이렇게 쓴 거야. 어쨌든 9에서 24까지가 다 등차 수열이다 그 얘기입니다. 써놓은 걸 보니 숫자가 6개 있네. 그죠? 공차 몇 개 있어야 돼요? 9에서 24까지 가는 동안에 공차 몇 개 들어있어요? 5개 들어있다. 그죠? 왜? 왜?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그지? 그 5개의 공차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냐면 15다 그 얘기겠네. 공차 하나에 얼마예요? 3이다 그 얘기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3을 더했고 3을 더했고 3씩 더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니까. 지금 보면 숫자 4개 차례대로 구하래. 그럼 3씩 더하면 되죠. 12, 15, 18, 2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야기였고요.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데 이건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다 그런 뜻이에요.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왜? 이제 185쪽이에요.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란 뜻으로 등차 중항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A랑 B랑 C랑 이렇게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보면 요렇게도 공차를 하나 더한 거, 공차를 하나 더한 거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지? 근데 등차 중항이라는 건 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이라면 이 숫자 3개의 가운데 있는 항 그게 등차 중항이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갈 때는 공차를 하나 더 하는 게 맞지? 그지? 근데 왼쪽으로 갈 땐 공차를 하나 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쪽은 공차를 더하는 거고 이쪽은 공차를 빼는 거야. 써보면 A라는 건 B에다가 공차 뺀 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해버릴 거야. 그러면 A랑 C가 D는 사라지고 2B가 돼요. 조금 더 2로 나누잖아요. B부터 쓸게요. B는 A 더하기 C에 나누기 2한 거와 같아요. 가운데 있는 녀석은 양 옆에 걸 더해서 반띵한 거와 같더라. 이게 등차 중항의 성질입니다. 가운데에서 공차 하나 더한 거고 공차 하나 뺀 거니까 둘이 더하면 뿔마로 공차는 퉁쳐서 사라질 거고 요거만 2개 되는 거잖아. 그걸 반띵한 거다 그 얘기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등차 중항인데 써놓고 나서 보니 오른쪽에 있는 A 더하기 C 나누기 2 무슨 평균? 무슨 평균? 산술기하 중에 뭔데? 산술평균. 산술평균 더해서 반띵하고 여러분 시험 점수 평균 내는 거 그죠? A와 C의 평균값이 B더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등차 중항이라는 건 A와 C의 평균값이 가운데 껴있는 요 녀석이더라 그 얘기라고. 그지? 근데 이거 이제 중학교 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평균 통계할 때 A와 C의 평균값이 B예요 그 소리잖아. 그럼 거기에다가 B까지 쑤셔 넣어가지고 다시 평균을 낼 거야. 숫자 3개 더해서 3으로 나눴어요. 이거 평균값이 얼마겠어요? 당연히 B가 되겠죠. A와 C의 평균이 B인데 그 평균이랑 똑같은 거 하나 더 넣어서 평균 낸다고 값이 달라지진 않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등차 중항이라는 건 책엔 여기까지만 써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 이해해야 되냐면 그냥 얘네 셋의 평균값이 가운데 껴있는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A와 C의 평균이 B이기도 하지만 A, B, C 전체의 평균도 사이에 껴있는 중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지?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 3 우변으로 딱 넘기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지. A랑 B랑 C랑 다 더해. 얘가 뭐랑 똑같아? 3B랑 똑같아. 이 숫자 3개의 합은 중항을 3배 한 거랑 똑같더라 그 얘기하는 거야. 5개의 숫자를 더하고 싶으면 등차 수열 5개를 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가운데 껴있는 거 5배 하면 된다고. 이 숫자 5개의 평균값은 어차피 얘일 거기 때문에 얘의 평균도 얘잖아요. 얘의 평균도 얘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얘까지 끼워 넣어서 5개의 평균 찾으면 얘거든. 그럼 5개 합을 찾고 싶으면 그냥 이거 5배 하면 된다고. 그죠? 다들 직장인도 아닌데 월요병이야? 정신들이 없지? 9, 10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55. 55. 왜 55? 10에 곱하기 5에서. 그지? 이거 나 아직도 기억이 나. 이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였는데 방학 숙제였어. 이거 값을 구하는 방법을 찾아오라고. 내가 어렸을 땐 인터넷이 없었어. 계약하고 나서 선생님이 알려줬어. 완전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거 왜 55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둘이 더하면 11이고 요렇게 둘이 더해도 11이고 요렇게 둘이 더해도 11이고 요렇게 더해도 11이고 요렇게 더해도 11이야. 그래서 11이 5개 있구나. 그래서 55 이런다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45겠지. 10 뺐으니까 45지. 그지? 왜 45?
55에서 10 빼서 이러면 안 되고 왜 45? 이렇게 더하면 10이야. 이렇게 더하면 10이야. 이렇게 더하면 10이고 이렇게 더하면 10인데 아 젠장 얘 혼자 남았네. 아 그러면 10이 4개 있고 5가 하나 있어서 라고 하기엔 헷갈린다고. 아니 항의 개수가 짝수개면 딱딱 맞아 떨어지고 홀수개면 가운데가 하나 남아. 이런 식으로 세면 복잡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이 아이디어를 차용을 하겠다는 거야. 1부터 9까지 먼저 보면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숫자만 딱 뽑아 올릴 거야. 이 숫자 3개 등차 수열이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그지? 그런데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만 봐도 4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면 1하고 9의 합은 1하고 9의 평균값은 5랑 똑같아요. 5잖아. 1과 9의 평균값은 5잖아. 그러니까 1이랑 9를 더하라는 건 그냥 5를 2배 하는 거랑 같아. 그지? 2하고 5하고 8을 건져 올려도 마찬가지야. 이 숫자 3개 등차 수열이고요. 2랑 8의 평균값이 5기 때문에 2랑 8을 더하세요는 5를 2배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3하고 7을 더하는 것도 5를 2배 하는 거잖아. 4랑 6을 더하는 것도 5를 2배 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 5가 몇 개 있는 거랑 똑같아? 9개 있는 거랑 똑같아. 원래는 1에서 9까지 더하세요지만 1 더하기 9를 5 더하기 5라고 생각할 거라고. 어차피 합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2 더하기 8도 5 더하기 5라고 생각해. 얘네들 다 5라고 생각해보면 아 그냥 5가 9개 있구나 해서 5, 9, 45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5는 어떻게 찾았는데? 개수가 9개인 건 그냥 9개니까 그렇다 치고 5는 어떻게 찾았어?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걸 더해서 반띵한 거야. 평균값 찾는 거라고. 아까 이 얘기 했잖아. 합을 구할 땐 평균에다가 개수 곱해서 찾으면 된다고. 원래 평균을 구하는 게 합을 개수로 나눈 거잖아. 그지? 근데 이 개수를 이쪽으로 옮겨서 합을 구할 때 평균에다가 개수를 곱해서 찾을 거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숫자들 전체의 평균은 그냥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걸 더해서 반 나누면 돼. 그럼 평균값이 나와. 거기에다 개수를 곱하면 합이 나온다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것도 11이 5개 있어요. 괜찮지만 그거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11이 5개 있는 게 아니라 5.5가 10개 있는 거야. 1이랑 10의 평균값은 5.5야. 물론 5.5라는 값은 여기 없어. 하지만 합을 구한다는 아이디어에서 보면 가나 평균을 찾는 거야. 평균 찾아서 개수를 곱하는 거고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고?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걸 더해서 반으로 나눈다고. 그게 이 숫자 전체의 평균이고 거기에 개수 10개를 곱해서 55다. 이렇게 찾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등차 수열의 합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까 이야기했죠. 수열 단원의 목적, 목표 2개는 첫 번째는 n번째 오는 녀석이 누구인지 두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거기까지 다 더하면 얼마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걸 우리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문자 SN 이렇게 씁니다. 합쳤다는 이야기로 S를 많이 쓰는데 등차 수열의 합 SN은 구하는 방법이 뭐였다고? 이거였다고. 맨 앞에 거 보통 A로 표현한다고 했죠. 제일 마지막 거 n번째 항이긴 할 텐데 그걸 책에서 이제 L이라고 해요. 요거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눠요. 뭐 찾으려고? 평균값 찾으려고.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걸 더해서 반 나눠요. 평균값 거기에 뭘 곱한다고? 개수를 곱한다고. 몇 개겠어요? n개겠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다. 물론 요 마지막 항이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n번째 항이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알고 있는 an 일반항을 집어넣으면 a 더하기 n-1 d
나누기 2 곱하기 n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둘 다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거고 사실은 같은 거지. 근데 이렇게 식이 두 개 있으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밖에 안 쓰잖아요. 하나만 외우잖아. 그지? 내가 매번 매년 모두에게 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든요. 근데 다 이걸 외우고 있어. 이것만 외우고 있어. 근데 등차 수열의 합의 본질은 이거야. 얘를 알아야 돼. 그리고 문제에서도 보면 해설이 이걸로 많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숫자들의 구조를 잘 보면 사실은 이게 아니라 얘를 물어보는 거구나라는 걸 눈치를 좀 많이 챌 수 있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평균값의 개수 곱하는 거야를 기억하셔야 돼요. 등차 수열의 합은 평균값의 개수를 곱하는 거야.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구할 수 있으면 이걸로 구하고 첫 번째 항이랑 공차를 구할 수 있으면 이걸로 구해라고 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근데 요 녀석한테 더 무게를 실어야 여러분 두 개를 다 기억한다고요. 계속 밑에 걸로만 풀어 버릇하면 위에 걸로 훨씬 편하게 풀 수 있는 걸 어렵게 푸는 꼴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필요하긴 하지만 위에 있는 녀석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의 본질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요 밑에 있는 것도 되게 강력하게 써먹을 때가 있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생각해보면 다시 일반항 AN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하는 거야 했는데 여기서 주인공은 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겨서 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얘는 그냥 아무거나 오는 거니까 맞춰서. 여기도 보면 A하고 N하고 D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역시나 주인공은 D예요. 초항이랑 공차는 문제 나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N 앞에 2분의 D의 N제곱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2분의 D인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고 저쩌고 N 이렇게 끝나요. 마지막에 N을 곱하니까 상수항은 없어.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찾아보면 항상 N에 관한 2차 함수 상수항은 없더라. 이런 모양새가 된다는 거야. 지금은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지만 나중에 여러분 이제 실제로 내신하러 가서 혹은 모의고사 보러 가선 얘가 등차 수열의 합임을 알고 계셔야 요거로 일반항을 찾기도 편하고 뭐 그런 거 얘기 안 나오더라도 이제 풀기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요 모양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책에 그래서 메모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모할 건 181페이지에 보시면 181페이지 중간에 있는 회색 박스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AN은 A 더하기 n-1D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이것도 같이 쓰세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옆에다가 요 녀석도 쓰세요. 이걸 쓰라고 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이거 n에 관한 1차 함수다. 그죠? 개수가 n 앞에 있는 숫자 1차 항의 개수가 공차인 n에 관한 1차 함수다. 이거 한국말로 다 쓰면 너무 기니까 이거 왜 썼는지는 여러분이 머리로 기억해야 돼. 쓴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n에 관한 1차 함수이면서 요 앞에 공차가 온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오케이? 두 번째로 메모해야 될 건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에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있죠? 187페이지 중간에 회색 박스에 등차 수열의 합 괄호 1번이 있고 괄호 2번이 있고 괄호 2번 옆에다가 요거 좀 쓰시면 되겠죠. 2분의 D N제곱 더하기 요거 원래는 A 빼기 2분의 D인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어쩌고 저쩌고 N. 얘도 이거 쓰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N에 관한 2차 함수이고 N제곱 앞에는 2분의 D가 오고 상수항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다 쓰면 너무 길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머리로 기억하세요. n에 관한 2차 함수, 2차 항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고 상수항은 없습니다. 요게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다 썼죠? 예제로 갑시다. 첫 번째 등차 중앙에 해당하는 예제는 요건데 숫자 3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죠. 434번이에요. x 빼기 1이랑 x제곱 더하기 2x랑 x 더하기 5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 말은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면 여기서 요거 뺀 거랑 여기서 요거 뺀 거랑 둘이 같아요 그 소리인데 그냥 그걸 정리한 결과가 뭐냐면 얘랑 둘이 더한 게 가운데 거 2배 한 거랑 같구나. 원래는 양옆에 거 더해서 반띵한 게 얘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죠? 그거 가지고 x가 얼마인지 찾으시면 되겠죠. 그냥 2차 방정식이니까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요거는 꽤 자주 나오는 녀석인데요. 이번에도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는데 세 숫자의 합이 9고 제곱의 합이 35래. 그럼 숫자 3개가 등차야. 그러면 A, B, C 이렇게 두고 푸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숫자 3개가 등차야. 그러면 A랑 A 더하기 D랑 A 더하기 2D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죠. 그럼 미지수가 2개니까. 근데 이렇게도 잘 두고 풀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두고 풉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다 더하면 D가 사라지니까. 아까처럼 하면 손을 왜 자꾸 만지는 거야 니네 둘이. 더럽게. 뭐라고? 졸려가지고? 그래서 손 만지는 거야? 책상 위에서 만져도 돼. 난 괜찮아. 꼬집었다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거기까지만. 더 안 돼. 숫자 3개가 등차야 그러면 이렇게 놓고 풀면 이거 다 더해서 D가 안 없어지잖아, 그지? 막 제곱의 합 구하는데 되게 더럽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3개라고 치면 얘도 어쨌든 D를 더하고 D를 더하는 거니까 등차 수열인데 이렇게 하면 다 더했을 때 D가 사라지죠. 제곱의 합을 구했을 때도 이거 3개 제곱의 합을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그냥 숫자 3개가 등차야 그러면 가운데를 A-D랑 A 플러스 D다. 이렇게 두고 푸시면 좀 편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문제를 푸는 요령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두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다 더해서 9고 제곱의 합이 35래. 연립하면 A랑 D가 다 찾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예제로 넘어갔어.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구해보래요. 1번 첫 번째 항이 1이고 마지막 항이 9고 항의 개수가 10개래요.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것도 이제 이번 주 내내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대답은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를 곱한다. 라고 대답해야 돼. 정확히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얘기했어.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 곱한다고. 뭐라고? 그지?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를 곱한다고요. 졸린 사람은 말해. 성대를 울리게 해줄게. 말하면 잠 깨잖아. 아무튼 그래서 맨 앞에 거 나왔고 맨 뒤에 거 나왔고 개수도 나왔잖아. 그죠?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를 곱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걸 가지고 공차를 구하려고 하면 공차 너무 더러워.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요. 얘도요. 첫 번째 항 나왔고 공차 나왔어. 그럼 얘는 공차 나왔으니까 공차 나온 거를 풀면 안 될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등차 수열합 어떻게 구한다고요?
틀리잖아 나랑 다르잖아. 내가 말한 순서대로 하라고. 어차피 곱하면 상관없는데. 안 돼. 등차 수열의 합의 본질은 뭐였다고? 평균의 개수를 곱하는 거야. 순서를 바꾸지 말라고.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서 어떻게 구한다고? 그러니까 2로 먼저 나눠. 계산한 결과는 당연히 똑같지. 하지만 등차수의 합의 본질은 평균의 개수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걸 그냥 구하면 되잖아. 공차가 2래매, 초항이 1이래매. 항의 개수가 10개라는 걸로 봐선 10번째 항이 마지막 항이라는 이야기잖아. 그지? 그럼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더하면 돼? 9개를 더하면 되겠죠. 10번째 항이니까. 그래서 10번째 항은 누구겠어? 19다 그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를 곱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다. 440번 등차 수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3 등차 수열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줬기 때문에 초항이 마이너스 12인 건 알았어. 공차 얼마인가요? 5입니다. 그죠? 여기 지금 5 더해서 만들었잖아요. 그 뒤에 건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어. 등차라고 얘가 알려줬잖아. 그지? 그래서 공차가 5인 건 알았어. 일반항 찾아볼까요? A에는 5n. 공차가 5니까 5n. 그 뒤에 누가 와요? 이 정도 산수는 해야 되지 않아? 1 넣어서 마이너스 12가 나온 거잖아. 마이너스 안 보여요. 거기 자리가 원래 안 좋아 거기 좀. 왜? 되죠 이거? 이 정도 산수는 되죠? 이게 AN이야. 근데 뭘 구하래?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럼 20번째 항이 누군지 찾으면 되겠네. AN 찾았잖아. A20은. 83. 뺄셈 정도는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첫 번째 항이 얘래. 마지막 항이 얘래. 개수 20개다. 그죠?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를 곱한다고요. 되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항이 다 나와 있어. 마이너스 2, 2, 6 등차 수열이래. 못을 박아줬어. 초항이 마이너스 2구나. 공차가 얼만데? 4 그죠? 지금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인 건 알았고 마지막 항이 394인가 봐.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돼? 개수가 몇 개인지 찾아야 돼. 등차 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것도 알았고 마지막 것도 알았잖아. 그지? 더해서 반띵하는 건 산수고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야겠네. 이게 몇 번째 항인지를 알아야겠지. 그지? 그럼 그냥 일반항 구하자. 일반항 구해서 1차 방정식 풀면 되잖아. 공차가 4야. 초항이 마이너스 2야. A에는 4n 마이너스 6이겠지. 그지? 1 넣어서 마이너스 2 나올 거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 얼마래? 394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6 넘어가면 400이니까 n이 얼마다? 100번째 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요 놈이 100번째 항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되죠? 그러니까 합을 구하래.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 100개를 곱하면 되겠구나. 되죠? 요 문제는 이제 그냥 막 공식에 집어넣어서 찾는 거라기보다 지금 우리 책에서는 어디 갔어? 공식에 넣어서 그냥 찾고 있는데 공식에 넣어서 찾는 것보다 약간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먼 거리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항에서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20이래. 그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해서 20이야.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까지 합이 90이라고 했는데 다섯 개랑 10개잖아요. 가운데 딱 잘라서 여섯 번째 항부터만 따로 볼 거야.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열 번째 항. 이거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6에서부터 A6에서부터 A10까지 더한 건 70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90이잖아. 근데 요만큼 20이라며. 그럼 얘는 70이겠죠.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AN이네. 에이씨, 구해야 되네. 하고 싶은 얘기는 원래 이거였어. A11, A12 이 문제랑 상관없이 넘겨. A13, A14, A15 얘는 얼마일까를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일 할 거랑 섞여 있기 때문에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내일 비슷한 걸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A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그럼 자, 요렇게 5개 더한 거랑 요렇게 5개 더한 거 좌변을 비교해 볼 건데 얘가 얘 되려면 내가 무슨 짓을 해줘야 돼? 첫 번째 장에서 여섯 번째 장 가려면 공차 5개를 더 해줘야 돼. 그지? 얘가 얘 되려면 공차 5개를 또 더 해야 돼. 얘가 얘 될 때도 공차 5개를 더 해야 돼. 이해하고 있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식 전체가 되려면 공차 몇 개? 25개를 더 해야 돼. 그 25개의 공차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예요? 50 되겠다. 그죠? 20에서 70 됐으니까 50을 더한 거잖아. 그렇지? 공차가 얼마다? 2다 그 얘기네.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거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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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총 25개의 공차가 필요하겠다. 그렇죠? 똑같이 50을 더해야겠죠? 120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5개는 어때? 또 50을 더하겠죠? 그 다음 5개도 또 50을 더하겠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똑같은 개수만큼씩 잘라가지고 일부분의 합들을 살펴보면 걔네들도 또 등차 수열이 돼요. 똑같은 개수만큼씩 더하는 중이니까. 공차가 세트로 25개씩 더해지고 있는 중이잖아.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부분합, 일부분들의 합, 또다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야. 오케이? 제 손 좀 만져줘. 눈이 조금씩 감기고 있어. 등차 수열의 부분합도 등차 수열이다 그 얘기고. 지금 우리 여기서 공차가 2인 거 바로 찾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등차 수열의 합 생각해보면 첫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은 요 녀석 5배 한 거랑 같아. 괜찮아? 요거 5배 한 거랑 같다고. 가운데 껴있는 게 A3잖아. 5개 중에 가운데가 얘니까. 그래서 요것의 값이 얼마다? 4다 그 얘기라고. 그죠? A6에서 A10까지 5개를 더한 게 70이래. 그 말은 요거 5배 한 거랑 똑같을 거잖아. 그리고 얘가 얼마다? 14다 그 얘기라고. 얘네 둘이 지금 공차 5개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그지? 그 공차 5개의 값이 얼마였다고? 10이었다고. 그러니까 공차가 2구나.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고요. 좀 다르게. 그지? 그래서 공차가 2인 거 알았고 그렇게 따지면 초항은 얼마인 거야? 초항에다가 공차 2개 더해서 4 된 건데 공차가 2잖아. 첫 번째 항은 0이었겠죠. 그죠? 그래야 공차 2개 더해서 4가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항이랑 공차를 찾으셔도 되겠다. 이 몇 번이야? 444번. AN을 구하세요구나. 그래서 이 왜 AN은 2N 1 넣어서 0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그지? 왜 이렇게 많아?
요것도 중요한 녀석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자, 첫 번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냐를 물어봤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제가 수열 단어 맨 처음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수열이라는 건 실수를 넣는 게 아니고요. 자연수만 넣는 거거든. 그래서 숫자들이 뚝뚝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SN이라는 것도 첫 번째 항까지의 합, 두 번째 항까지의 합, 세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숫자가 이렇게 실수처럼 자연스럽게 커지는 게 아니라 뚝뚝뚝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지? 아홉 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열 번째 항을 더하면 열 번째 항까지 합이 갑자기 뽕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녀석이 헷갈리는 건데 첫 번째 항이랑 공차가 나왔어. 그럼 이거 가지고도 합을 구하자면 구할 수는 있거든요. 등차수열의 합. SN이라는 건 이건 잘못된 풀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풀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려고 쓰고 있는 거예요. SN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다가 n번째 항 더하고 반 나눈 다음에 개수를 곱해. 이렇게 생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 n제곱 요렇게 하면 50 요렇게 하면 2분의 3 그래서 50 더하기 2분의 3이 얼마냐? 50 더하기 뭐라고? 50 더하기 2분의 3 103 아 더하기요? 10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 그럼 이걸 가지고 최대값 구하세요니까 그러면 2차 함수네 대칭축 찾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왜 안 된다고요? n에다 실수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이게 풀면 안 돼 이렇게. 우리는 n에다가 자연수밖에 못 넣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항이 50이야. 두 번째 항은 어때요? 47 되겠죠? 세 번째 항은 44가 돼요. 네 번째 항은 41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생각해보면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은 50이에요. 첫 번째 항이나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나 똑같으니까 S2를 찾으면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이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한 게 이거인 거지. 여기 97이고요. S3는 요렇게 세 개 더한 게 S3인데 요거 둘이 더한 게 얘잖아. 그러니까 얘랑 더한 게 S3거든. 그래서 요게 141이 되고요. S4는 요렇게 둘이 더해서 182가 돼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알겠죠? 어쨌든 S 수열이 계속해서 커진다는 게 보이잖아.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양수를 더하고 있는 중이니까 계속해서 커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어때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A 수열이 언젠간 음수로 바뀔 거야. 50에서부터 3씩 작아지는 중이잖아. 그지? 작아지다 보면 A 수열이 언젠간 음수로 바뀔 텐데 그럼 S 입장에선 지금은 양수를 더하니까 계속 커지는 중인데 저 뒤에 가서 음수를 더하면 작아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면 SN이 점점 커지다가 작아지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 언제인데 합이 최대가 될 때 n이 얼마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뭘 찾으라는 이야기야. AN이 언제까지 양수냐? 를 물어보는 거야. AN이 양수여야 SN 입장에서 보면 계속 양수를 더하니까 커지는 거고 AN이 음수로 바뀌면 음수를 더할 거니까 작아지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합이 최대가 되는 걸 물어봤지만 우리는 합을 찾는 게 아니라 일반항의 부호를 살피셔야 돼요. 일반항이 언제까지 양수인지를 찾는 게 이 문제의 해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n에다 자연수밖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항 수열의 합 찾아가지고 2차 함수 풀고 이런 거 아니고 언제까지 양수인 상태로 남아있고 어디서부터 음수가 되는지를 알아내야 양수까지 더했을 때 마지막 양수까지 더했을 때가 가장 큰 SN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 결국에는 S를 물어봤지만 우리는 뭘 찾는 거다? AN 일반항 찾는 거다. 초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 AN은 마이너스 3N 더하기 53 이렇게 생겼어요. 1 넣어서 50 나와야 되니까 얘가
언제까지 양수로 남아 있는지를 찾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53 3n이고요. 17점 땡땡땡 이렇게 생겼다. 그지? 18보다는 약간 작을 거니까. 그래서 n이 17인 것까지는 양수, 18부터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17번째 한까지가 양수인 상태일 거니까 SN이 제일 클 때는 몇 번째 한까지 합이 최대가 되냐? 17번째 한까지 합이 최대가 되더라. 그 얘기라고요. 17번째 한까지 합을 구하는 건 첫 번째 거 마지막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 곱하는 그건 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합을 물어봤지만 일반항의 부호를 살피는 거다. 요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개만 더 할 거야. (2하고) (18) 사이에 숫자 n개 넣어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만들었대요. 모든 항의 합이 100일 때 n하고 d를 한번 구해보렵니다. 자, 2하고 A1, A2 등등 해서 AN 그 다음에 18이야. 이거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이래요. 이거 다 더해서 100이래요. 등차 수열합 어떻게 구했다고요? 누가 할 거야? 등차 수열합 어떻게 구했다고? 그죠?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졸려? 괜찮아? 손 좀 만져주라니까. 혼자 깨 있어. 쟤 좀 깨워줘. 앞에 거,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 곱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등차 수열이라며. 그지? 그럼 뭐 하면 돼?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 곱하면 되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더했어요. 라고 하면 A1 더하기 AN 나누기 2 곱하기 개수 이렇게 생겼겠죠? 그런데 이 A1 더하기 AN은 2 더하기 18하고 같은 값이에요. 전체적으로 등차이기 때문에 한 칸씩 안으로 들어온 걸 더하는 거나 한 칸씩 밖으로 간 걸 더하는 거나 똑같잖아. 여기 공차 하나 더하는 거고 여기 공차 하나 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죠? 어쨌든 요 문제 같은 경우엔 읽어보면 이것까지 넣어서 공차가 딘 등차 수열을 만들었고 이거 다 더한 게 100이니까 2부터 18까지 다 더하는 건가 봐. 그죠? 그래서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요. 개수 몇 개냐면 n 더하기 2개가 되겠죠. 요 사이에 n개 있고 2랑 18까지 해서. 그지? 그래서 이것이 100이다. 그러니까 n의 값이 8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럼 그때 공차 한번 찾아보래요. 공차는 n이 8이라는 건 얘가 A8이란 이야기고요. 이 안에 공차 몇 개 들어있는 거야? 9개 들어있는 거겠다. 그죠? 숫자 더러운데? A1부터라고 해야 되나 봐. 아니야, 맞아. n이 8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맞네요. 그래서 8개가 될 거고 공차는 2부터 18까지 가는 동안에 n이 8인 걸로 봐선 공차가 9개 들어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공차 9개 해당하는 값이 16이니까 숫자 더럽지만 공차는 9분의 16이다.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마지막. 이것도 자주 나오는 녀석이에요. 100과 200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사이에 있다는 건 100이랑 200은 생략이야. 101부터 199까지예요. 그 중에 7의 배수 다 더하래. 7의 배수를 다 모으면 걔는 등차 수열이에요. 7씩 커지는. 우리 딸 구구단 외울 때 그렇게 써 있어. 노래로 그냥 무식하게 막 1은 2, 2, 4, 2, 4, 1을 하자 이렇게 외웠잖아. 이렇게 세이펜을 딱 찍으면
2씩 커지는 2단 이거 나와. 2씩 커지는 2단.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그 얘기죠. 7씩 커지는 7단. 공차가 7인 등차 수열이다 그 얘기입니다. 7의 배수. 7의 배수 7씩 커진다고. 등차 수열이라고. 그지? 총합을 구하래. 그럼 아하 첫 번째가 누군지 마지막 게 누군지 개수가 몇 개인지 찾아야겠다. 그쵸? 그럼 100보다 큰 거 중에 7의 배수 제일 작은 게 누구냐? 105. 105는 7이 몇 개 있어? 15개 있어. 산수 괜찮죠? 200보다 작은 거 중에 제일 큰 건 7, 2, 14 뭐라고? 196이야? 196은 7이 몇 개 있어? 28개. 맞아? 이렇게 있대. 그러면 100하고 200 사이에 있는 7의 배수 중에 제일 첫 번째 건 105겠다. 그지? 제일 마지막 건 196이겠네. 개수 몇 개야? 13개 아니야. 15부터 28이니까 14개입니다. 빼서 1 더하는 거. 그지? 그래서 초항, 마지막 항, 개수 다 나왔으니까 합을 구하시면 되겠죠. 7의 배수뿐만 아니라 7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인 숫자들의 총합을 구하세요. 그것도 다 등차 수열인 거야. 나머지가 2인 애들 모으면 몫이 하나씩 커진다는 이야기니까. 그지? 공차가 7인 등차 수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192촉에 있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건 내 등비 수열에서도 똑같은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수열의 합,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다 통용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등비 수열까지 하고 나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할 등비 수열 이야기를 앞부분만 조금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건 차이가 동등한 수열, 그게 등차 수열이었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는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이다 그랬다고. 두 번째로 이야기할 등비 수열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 비율이 동등한 수열이다 그 얘기니까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에요.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1, 2, 4, 8, 16 이렇게 생긴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차이는 계속 다르죠. 여긴 1 차이 나고 2 차이 나고 4 차이 나기 때문에 차이는 계속 달라지니까 등차는 아니지만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한 걸로 봐선 비율이 계속해서 일정하구나. 그래서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얘 뭐 첫 번째 항이니까 A1 하면 되겠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다 지금 숫자를 곱하는 숫자가 일정한데 그 곱하는 숫자는 공비라고 불러요. 우리 아까 등차 수열에서는 공통된 차이다. 그래서 공차 이렇게 불렀잖아요. 등비 수열에서는 공통된 비율이기 때문에 공비라고 부르고요. 보통 알파벳으로 R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해서 만든 거야. 지금 이 수열에서는 공비가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항은 또 세 번째 항에 공비 하나 곱한 건데 아까 등차 했을 때처럼 생각해 보면 결국 네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3개 곱해서 만든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순서대로 간다고 치면 7번째 항은 누가 될 거다? 첫 번째 항인 1에다가 공비를 몇 개 곱해? 6개 곱해서 만들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우리 등차 수열도 공차 6개 더했잖아요. 등비 수열도 공비를 6개 곱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1 곱하기 2의 6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 10번째 항은 누가 된다고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인 2를 9개 곱해서 만들 거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요 수열의 n번째 항은 누가 된다?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개 곱해서 만들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등차 수열은 공차를 n-1개 더해서 만든 거라면 등비 수열은 공비를 n-1개 곱해서 만든 거다. 뭐 그 차이만 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등비 수열도 당연히 일반항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일반항이라는 걸 찾아보면 첫 번째 항은 똑같이 A라고 써요. 그리고 나서 공비인 R을 n-1개 곱해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의 일반항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알파벳이 3개 있어요.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N이겠지. N. 그지? A하고 R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고 유출을 할 수 있다고 찾아낼 수 있다고. 그리고 A랑 R은 하나의 수열에서는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항이 변할 리도 없고 공비가 변하면 그건 공비가 아닌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몇 번째 항이냐의 그 N이 중요한 녀석이야. 변수는 N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아까 우리 정리해서 등차수열 이야기한 것처럼 얘도 N을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면 R의 n-1제곱의 이 마이너스 1은 R분의 1이랑 같은 거잖아. 그치? 얘를 써보면 R분의 A의 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수열이 같은 거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보면 뭐가 돼? n에 관한 지수 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n이 항상 지수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보면 항이 진행될 때마다 공비를 하나씩 더 곱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1씩 커진다 그런 이야기고 그 밑에 있는 녀석이 누구다? 공비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죠? 어떤 수열 찾아봤더니 2 곱하기 3의 n-2제곱이래. 이거 공비가 얼마라고요? 3이라고. 이건 그냥 초항한테 관련이 있는 거지. n 밑에 있는 숫자는 3인 거잖아. 그죠? an이 3에 뭐 하지? 1 빼기 2n 이렇게 생겼대. 공비가 얼마예요? 공비가 얼마예요? 9분의 1? 9분의 1. 마이너스 2까지 가야지. 그지? 그 3은 3의 1제곱은 그냥 가는 거고 3의 마이너스 2제곱의 n제곱이니까 9분의 1이 공비라고요. 그죠? n이 1씩 커질 때마다 얼마씩 더 곱해? 3의 마이너스 2승씩 더 곱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공비가 9분의 1이구나.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n 밑에 있는 게 누군지를 찾는 게 공비를 찾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인데 앞에서 했던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등차 수열이라는 건 n에 관한 1차 함수였고요. 등비 수열이라는 건 n에 관한 지수 함수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등차 수열 하나 나열을 해볼 거야. 요거 등차야.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이 녀석을 지수에다 올려. 뭐 그냥 2 위에다 올릴까요? 이렇게. 그럼 2의 a제곱, 2의 a 더하기 d제곱, 2의 a 더하기 2d제곱, 2의 a 더하기 3d제곱. 그럼 저 숫자 전체는 뭐가 되는 거야? 등 비수열이 되는 거야. 왜? 얘는 2의 a제곱이고 얘는 2의 a제곱 곱하기 2의 d제곱이잖아요. 얘는 2의 a제곱 곱하기 2의 d 전체의 제곱 2의 a제곱 곱하기 2의 d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등차 수열을 지수에다 올리면 즉 n에 관한 1차 함수가 지수에 올라가면 등비 수열이 된다고. 아니 실제로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지수에 1차 함수가 올라가 있으면 등비 수열이 된다. 그런 이야기야. a, ar 제곱, 화면 잘리겠는데 ar 세제곱 이렇게 생겼어. 여기다 뭐 하고 싶어져? 이거랑 반대. 로그? 뭐 그냥 만만한 상용 로그 씌우면 무슨 일이 벌어져?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 얘는 로그 a, 얘는요
로그 A 더하기 로그 R 될 거잖아. 그지? 얘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R의 제곱인데 R의 제곱의 2는 앞으로 나올 거 아니야. 2 로그 R 되고요. 얘도 로그 A 더하기 3 로그 R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잖아. 그쵸? 로그 R씩 더하면서 진행이 되게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얘는 등차가 된다고요. 실제로 얘한테 로그를 씌웠다고 쳐봐. 그럼 요 n-1은 로그 밖으로 빠져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1차 함수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등차에다가 등차를 지수에 올리면 등비가 되고 거꾸로 등비에 로그를 씌우면 등차 수열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오케이? 요 정도 관계는 좀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등차는 더하는 거고 등비는 곱하는 거잖아. 더하는 거랑 곱하는 거 사이에 스위치 되는 건 지수하고 로그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랑 좀 연결을 지어 보시면 되고 예제 하나 보러 갈까요? 예제 몇 개 보러 갈까요? 여기 밑에다 요거 하나 쓰고 갑시다. 등비 수열의 일반항 이게 몇 쪽이야? 195쪽에요. 195쪽 밑에 보시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있죠? 거기에 노란색으로 써놓은 거 요거 옆에다 같이 써주세요. 요거 옆에다가 A 아래 n-1승 옆에 한글로 쓰면 역시나 너무 길어서 한글은 안 써드릴 건데 저걸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n에 관한 지수 함수다. n 밑에 있는 게 공비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거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써 드리는 거예요.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9, 3. 등비수열이라고 알려줬어. 첫 번째 항이 9네요. 그죠? 공비는 3분의 1이다. 그지? 3분의 1씩 곱하면서 진행되잖아요. 3으로 나눴다는 표현보다 3분의 1을 곱했다는 표현이 좀 더 적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AN은 초항이 9, 공비가 3분의 1에 n-1제곱. 요 정도까지 쓰시면 돼요. 우리 등차는 1차 함수,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좀 했는데 등비는 정리 잘 안 하고요. 그냥 이대로 둡니다. 이대로 두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야. 해도 돼. 근데 지수는 얘처럼 다 밑이 3이면 한꺼번에 합쳐서 쓸 수 있는데 옆에 있는 거 봐요. 얘는 초항이 2죠. 공비가 얼마야? 공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지. 여기다 또 마이너스 3 곱한 거고 마이너스 3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AN 일반항 찾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개 곱한 거야. 근데 이건 2를 여기다 올리기가 너무 애매하잖아. 그쵸? 얘는 똑같이 올리면 이거 밑이 3인 녀석이기 때문에 그냥 3분의 1에 n-3이야 이렇게 올릴 수 있거든. 근데 얘는 그게 안 되잖아요. 얘는 밑이 2고 얘는 3이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지수에 마이너스 1이지만 그냥 이대로 둔다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만 두셔도 충분하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등차처럼 꼭 정리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 지금 보시면 약간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n이 지수에 있는데 밑이 마이너스 3? 우리 밑이 0보다 큰 것만 하기로 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지수가 유리수 범위일 때고요. 우리는 n에다가 자연수밖에 안 넣어요. 그 밑이 음수여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463번. 뭐 일반항 찾아라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등비수열이라고 되어 있대. 마이너스 100, 512가 몇 번째 항인지 찾아라니까 우린 뭐 일반항 찾으면 되겠죠. 요 녀석 일반항 찾아보면 초항이 4네. 공비는 마이너스 2예요. 그죠? 마이너스 2에 n-1제곱. 요 녀석이 마이너스 512가 되도록 하는 n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봐라. 그런 얘기네요. 그죠? 찾는 건 하시면 되겠죠. 512는 참고로 2의 9제곱이니까. 밑에 거요. 초항이 얼마? 초항이 얼마? 초항은 n에 1 넣어서 찾는 거잖아. 그죠? n에 1 넣으면 첫 번째 할 거 아니야. A1. 1 넣으니까 얼마 나와요? 6이지. 지수가 1이잖아. 그지?
이 녀석 초항은 6입니다. 공비는 얼마야? 4가 되겠죠. 그지? 2의 제곱까지가 공비니까. n 바로 밑에 있는 건 2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1은요. 이건 초항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지? n 밑에 있는 건 2의 제곱이다. 그 얘기라고. 그죠? 아까 했던 얘기고요. 465번. 3하고 96 사이에 실수 4개 넣어서 등비 수열을 만들 거래요. 3. 숫자 4개 넣을 거래. A1, A2, A3, A4, 96이에요. 그럼 3에서 96까지 공비 몇 개 필요합니까? 5개 필요하잖아. 그죠? 숫자를 4개 넣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필요한 거잖아. 이제 전체 숫자는 6개니까. 그쵸? 그럼 3에서 96까지 93을 더한 게 아니야. 등비수열 그랬잖아. 등차가 아니고 등비수열 그랬으니까 공비를 5개 곱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3에 뭐 곱한 거야? 32를 곱한 거네요. 그죠? 공비가 얼마다? 2다. 공비를 R이라고 보면 3에다가 R의 5제곱을 곱해서 96이 됐어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치? 요 한 칸에 곱하기 R씩 되는 거니까. 그래야 등비수열이니까. 그래서 R의 5제곱이 32니까 R이 5다. 아, 2 미쳤나봐. 2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 숫자 3개는 6이랑 12랑 24랑 48이다. 이렇게 찾아지겠지. 그쵸? 아까 등차했을 때랑 비슷하죠? 그냥 더하는 게 곱하기로만 바뀐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3, 9, 27.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거 언제냐. 우리 아까 전에는 무슨 처음으로 음수가 되니 양수가 되니 이런 거 물어봤는데 이번엔 500보다 커지는 게 언제냐. 그걸 물어보고 있네요. 일반항 찾으면 되겠죠? 초항이 3이네. 공비는 3. 그러니까 AN은 3 곱하기 3의 n-1제곱이니까 그냥 3의 n제곱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얘가 500보다 커진대요. 이것도 뭐 로그 씌워서 정확한 n을 찾을 필요 없잖아.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적당한 거 뭘 넣으면 되는지를 생각하면 되지. 3의 4제곱, 3의 5제곱, 3의 6제곱 하면 500보다 커지겠죠? 그냥 그렇게 찾는 거라고. n을 정확하게 찾을 필요 없다고요. 적당히 넣어가면서 찾으시면 된다. 그 얘기고요. 세 개만 더 할 거야. 각 항이 실수고 세 번째 항이 18,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86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세요야. 일반항 구하시오니까 초항이랑 공비가 얼마인지 찾아봐라 그 얘기하는 건데 세 번째 항이라는 건 초항에다가 공비 2개 곱한 거네. 얘가 지금 18이다 그 얘기하는 거고 여섯 번째 항이라는 건 초항에다가 공비를 5개 곱한 거잖아. 그지? 그럼 이 둘을 연립한다고 보면 AR의 제곱이고 AR의 5제곱이니까 R의 3제곱이 나오겠네. 나누기 하면 R의 3승이잖아. 그죠? 뭐요? 뭐 숫자겠지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7이요, 7. 27. 그죠? 뭐 이렇게 생겼겠죠? 공비가 얼마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다. 그지? 공비가 마이너스 3인 걸 찾았으면 A도 얼마인지 나오겠네요. A는 2가 될 거니까 아하 A에는 초항이 2,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되죠?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의 합,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합. 그랬을 때 얘도 초항이랑 공비 구하래요. 뭐 일반항 구하시오. 그래도 뭐 방법은 똑같겠지. 어차피 초항이랑 공비 구하는 거니까. 두 번째 항 AR입니다. 네 번째 항 AR 세제곱입니다. 둘이 더한 게 20이고요. 이거는 등차 합처럼 평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합을 구하는 거라고요.
네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이랑 더했더니 80이래요. 보자마자 뭘 하고 싶어져? 인수분해? 뭐 인수분해 괜찮죠. 보자마자 근데 딱 보지. 보자마자 딱 보이지. 뭐가 구해져? R 제곱이 구해지지. 좌변 우변 둘이 비교해보면 좌변끼리 둘이 비교해보면 여기다 R 제곱 곱하면 이거 되는 거잖아. 그죠? 여기서 여기 내려갈 때 R 두 개만 곱하면 이렇게 분배돼가지고 얘는 3승 되고 5승 될 거잖아. 그쵸? 그 숫자가 실제로는 얼마래? 60 아니고 4인 거야. 그지? 곱하는 거잖아. 더하는 게 아니라. R 제곱에 해당하는 숫자가 4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R이 원래는 뿔마일 텐데 공비가 양수 그랬으니까 공비가 2구나. 여기다 2 집어넣으면 A도 나오겠지 뭐.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A하고 R을 찾으시면 되겠다. 됐죠? 이거는 아예 그냥 그림을 외워두시면 돼요. 아이고 뭐야. 그림을 외운다기보다 이 그림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는데 그냥 반지름끼리 등비수열입니다. 왜 그런지를 증명을 하자면 큰 거 3개 가져갈까요? 원의 중심 수선 접점이니까요. 수직이겠죠, 이렇게. 수직이 이렇게 3개 수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수직으로 딱 그어볼 거야. 그럼 약간 안 맞겠죠? 얘가 더 크니까. 얘도 이렇게 그어보면 약간 안 맞겠죠? 좀 크니까. 그리고 요 원의 중심이랑 요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이으면 접점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원 둘이 외접하고 있으니까, 그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으면 접점을 지나가겠죠.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둘이 닮아 있습니다. 그죠? 이거 다 일자로 쭉 있는 거잖아. 얘도 일자로 쭉 있는 거고 얘도 쭉 일자로 있고 얘도 쭉 일자로 있으니까 이 삼각형 둘은 내가 똥손이어서 그렇고요. 둘이 닮아 있다고요. 그죠? 그럼 자, 요 변의 길이를 A, 요 변의 길이 반지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반지름 A, 요 반지름 B, 요 반지름을 C라고 보고 이제 요 삼각형 봐요. 빗변의 길이는 뭐라고 하면 돼? A 더하기 B 이러면 되겠죠. 작은 원이 큰 원 반지름 둘 더한 거잖아. 요 세로 길이는요. 요거는 B-A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요 중간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그대로 A잖아요.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는 B 더하기 C가 되고 요 길이는 C-B가 돼요. 그 둘이 닮아 있으니까 A 더하기 B와 B 더하기 C의 비율은 B-A와 C-B의 비율이랑 같아요. 그죠? 비례식만 풀면 되죠. 이렇게 먼저 하면 밖에 것끼리 곱해보면 AC 빼기 AB 더하기 BC 빼기 B제곱 안에 것끼리 곱해보면 B제곱 빼기 AB 더하기 BC 마이너스 AC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좌변 우변 비교하면 마이너스 AB는 사라지고 BC도 사라지네요. AC를 좌변으로 보내고 B제곱을 우변으로 보내면 다 두 개씩이라서 약분을 하면 B제곱이 AC다 이렇게 생긴 식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이 식이 나타내는 바가 뭐냐 하면 AB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B가 뭐가 되는 거다? 등비중항이 되는 거다. 자, 등비중항 뭐냐면 등비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그게 등비중항이겠죠. 아까 등차중항처럼 AB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라고 하면 여기서 R 하나 곱하는 거고 여기서 R 하나 곱하는 건데 중항인 B의 입장에서 보면
요리로 갈 때는 R을 곱하는 거, 요리로 갈 때는 R을 나누는 거야. 그죠? 그래서 A라는 건 B에서 R을 하나 나눈 거고요. C라는 건 B에다가 R을 하나 곱한 거잖아요. 그 둘이 곱하면 A 곱하기 C가 되고요. 나누기 곱하기는 약분되는 바람에 B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가운데 걸 제곱한 게 양 옆에 있는 걸 곱한 거랑 같더라. 이건 등비 중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특징식이 나왔다는 건 ABC가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식을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 A는 좌변으로 하나 보내고요. B 제곱 중에 하나를 우변으로 보내면 A분의 B랑 B분의 C랑 같아요. 그 얘기잖아. 우리 이걸 공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A에서 B로 갈 때 곱해지는 거, B에서 C로 갈 때 곱해지는 거, 비율이 똑같다 그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등비 수열임을 나타내는 특징식이긴 한데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 녀석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만약에 A, B, C가 다 양수잖아? 그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이거 뭐예요? 기하 평균입니다. 그죠? 곱해서 루트 씌운 거. 아까 등차 중앙은 산술 평균, 등비 중앙은 기하 평균. 그죠? 산술 기하랑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등비 중앙은 보통 이렇게 잘 안 쓰고요. 이렇게 많이 써요. 왜냐하면 우리 봤지만 공비가 음수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뿔마라고 해야 되는데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쓰긴 합니다. 아무튼 다시 문제로 와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너무 크게 해버렸네.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으면 이 원 5개의 반지름의 길이는 전부 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런 이야기고요. 제일 작은 원의 반지름이 9야. 제일 큰 원의 반지름이 16이야. 가운데 있는 녀석을 물어봤어. 5개가 등비 수열이면 얘랑 얘만 꺼내도 등비 수열이겠죠. 간격이 똑같잖아. 그지? R제곱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이렇게는 등비가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는 등비가 될 거니까 9랑 A랑 16이 등비 수열이구나. 요놈 찾으란 소리구나. 9랑 16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변의 길이를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등비 수열임을 알고 나면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요 그림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등비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내일 오면 등비 수열의 합하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등비 수열의 일반항 정도는 풀어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